시장 여건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의 움직이는 부분에서 반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율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자율 반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자.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5포인트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15포인트가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제 내린 포인트가 43포인트인데 그럼 반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0포인트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고가로 들어온 부분이 24포인트. 그러니까 반등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쵸? 15포인트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465개. 오이구. 하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머니님, 스카이님, 강님, 물병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채팅의 글은 이쪽에 되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면 참고해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 반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냥 짧게 끊어가는 전략과 단타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여건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제목을 요 밑에 한번 봐보시죠. 요 밑에 보면은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신경 써서 제목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 속 이제 9월달 시장은 FOMC 회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FOMC 회의가 곧 있을 거잖아요, 그죠? 다다음 주에 있을 텐데, 그쵸?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은 강했죠.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매파에서 비둘기로 약간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쵸?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과 지금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AI 반도체의 버블 논란 이것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샘 울트먼이 바로 지난달에 AI 쪽의 업종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버블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고평가 리스크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시장에 양분되어 있는 이 여건에서 입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반목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이 움직일까? 금리 인하 기대, 고평가 리스크. 그쵸? 희망이 있는 상황이고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희망과 불안감 사이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자율 반등이죠. 자율 반등. 자율 반등. 자율 반등에 뭐 다른 거 있나요? 어떤 종목 사야 돼요? 자율 반등이라는 이 여건에서는 시장이 바뀌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야. 트레이딩에 대한 요건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단타하는 사람은 단타하는 거고요. 포지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거죠. 포지션을 담아야 되는 거니까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는 담아갈 거고요. 약간 불안한 그런 여건과 불편함이 있는 쪽은 짧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시장은 어떤 쪽을 선택할 건가? 시장의 선택은 뭐냐?
이거를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선택을 친절한 학수 씨는 어떻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친절한 학수 씨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의 흐름이 어느 섹터, 어느 종목에 집결이 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결론을 내는 거를 나중에 내는데요. 일단은 약간 어필해서 얘기한다면 결국은 성장 섹터입니다. 네. 배당주 좋습니다. 방어주 그래 지금 움직이는 상황에 자율반도 어제 마이너스 43포인트잖아. 오늘 플러스 21포인트 플러스 들어왔다? 그럼 반 움직인 거잖아. 그쵸? 아까까지만 해도 15 플러스 15포인트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과 여기서 지지하는 거, 그래서 시장이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지. 더 올라가? 그냥 횡보해? 혹시라도 내리면 어떡하죠? 내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리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길을 쓰고 지금 23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 봐보세요. 다 파란색이에요. 웬간한 것들이. 그렇죠? 아침보다 밀렸단 말이에요. 핵심주로 접근되는 것도 맞아요. 자, 코스닥도 마저 보자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죠. 그죠? 등락이 있었던 상황이고. 약간 좀 더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부분이 혹시라도 또 장 마감에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여기에 시장의 선택을 한번 봐야죠. 오늘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쳐다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샀네요. 선물도 좀 샀고요. 네, 코스닥은 좀 팔았고 기관은 코스닥 샀고 현물은 코스피 이쪽은 좀 팔았네. 기금이나 이런 쪽. 큰 금액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매매도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상황.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반등시킨 1등 공신은 누구예요? 외국인이구나.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온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내일도 또 들어오고 모레도 또 들어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쵸?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갈아내야 될지 다른 종목을 갈아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때예요. 고민하는 때지 급하게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급하게 움직이는 때는 추세가 형성돼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에 그때 한 번 더 하는 거야. 지금 매매해야 될 것을 그때 한 번, 두 번 더 하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명확히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다시금 어필을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주가 지수도 다른 거 바뀐 게 없잖아요. 다른 거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라고는 투자자들의 조급함이 조금 더 급해진 거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들의 섹터들도 주도주가 바뀌긴 바뀔 건데 아직은 그 주도주들이 강하게 시장을 버텨주고 있어요. 고마운 겁니다. 그렇죠? 조선, 방산 빠지면 주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지. 이거 살 거예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안 살 거고 갖고 있는 사람은 땡큐고 당연히 땡큐고 없는 사람도 고마워하는 거죠. 지수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이런 쪽을 조금 더 깊게 파악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서두를 한번 꺼내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 꺼내보냐면 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인사드리려고 했던 거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시장 지금이 기회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은 실제 22포인트 올라온 저 부분이 착시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재 움직이는 거 잠깐만 좀 볼게요. 삼성전자 1,500원 이상 없네요, 그죠? 아직 근데 7만전자 안 됐어요. 어제 내린 부분 이제 복구해 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 복구하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올라올까요? 사실은 요 부분에서 요때가 참 좋았죠, 그죠? 주가의 조정 여기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내려올지는 누가 알겠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한 수급적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면 좋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생긴 거잖아요. 만에 하나 여기에서 다시금 음봉이 나온다, 저렇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체 시장이 밀리는 거잖아요. 그 전체 시장이 밀리는 부분이 업종 차트에서도 여기에서도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밀린다면, 네. 그러니까 끌어올려야 되지. 여기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누가 만들어주냐?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가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럼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인데, 기관보다도 외국인들의 집중된 매매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하니까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 상황이, 그 상황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정 구간이 끝났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끝났고,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되고 새롭게 문을 여는구나. 그래서 3,300포인트가 넘어가고 3,400포인트가 넘어가고 3,500포인트, 5,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겠구나 라는 기대, 희망적 부분이 생기는 그런 장세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인 여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한간에는 방어죠. 이제 9월달 됐으니까 10월달, 11월달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배당주 이런 쪽을 얘기할 거예요. 방어주 좋아요. 배당주도 좋습니다. 그거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을 보시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자금 여력이 충분하더라도 매매와 트레이딩, 약간은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매매력을 통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느끼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보다는 파닥파닥 뛰는 거, 그쵸?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파닥파닥 뛴다고 해가지고 단타로 막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타 잘못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촌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도 있고 AI 반도체, AI 플랫폼, AI 로봇, 그렇죠. 정부 정책하고 부합될 수 있는 종목군들.
정부 정책이 어느 쪽에 좀 더 집중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게 낫지 않겠어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69,150원이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든 약간 짧게 보든 간에 삼성전자는 살 수 있는 가격 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죠. 내릴 수도 있어요.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자금 여력이 세다라고 한다면 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는 삼성전자를 빗대서 그 여타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약간 짧게 들어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종목을 좀 확대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 그렇게 계속 언급을 했던 거죠. 네, 활장님 반갑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알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썩어도 준치라고 해서 조선주가 세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전체 한번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방산 네. 아직까지는 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방산하고 조선과 방산은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 요거 한번 봐보시죠. 요것도 제가 빅스노우볼로 다 보내드렸었는데 셉니다. 이게 지금 LNG 운반선 플러스 쇄빙선 알래스카 개발 급한 트럼프가 K조선 힘에 홀렸다. 그쵸? 이 대우조선인양 2016년 최초로 쇄빙선과 LNG 운반을 동시에 하는 쇄빙 LNG선 바다에 띄었다. 그쵸? 쇄빙선 조선주는 지속적으로 가야죠. 자,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주도주가 지켜줘야지. 그게 내린다면. 예전에는 내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항상 그 모양이었지. 한 단계 레벨업이 안 됐어요. 지금은 한 단계 레벨업이 해야 되는 거고 3,000포인트가 아니라 4,000포인트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 근데 고평가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고평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화 일단은 일부 챙겨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핫하게 움직이죠. 지금 여기 봐보세요. 이슈에 대한 부분. 최대 448.8주. 그쵸? 근데 미국에는 없어요. 인프라가 없어, 인프라. 우리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경제를 주도하고 세계를 이끌었었던 이 미국이 돈 버는데 급급해서 쉽게 돈 버는 거를 원했던 거죠. 기술력을 갖고 기술을 팔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그 공장은 어떻게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움직였던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국과의 이 마찰적 부분이 있고 무역에 대한 여건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와라 이 얘기고 중국이 너무 센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전에는 중국보다는 다른 쪽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베트남에 가도 인도에 가도 결국은
미국 내에 생산시설은 없다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재정적자 메우는 것도 메우는 거지만 관세 정책으로 재정적자도 메우고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면 미국이 부강해지고 다시 넘버원으로 확고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취지로 움직인 거지. 결국은 다 따라주느냐 이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브릭스 인도가 같고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블록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블록화되는 부분을 미국이 싫어했는데 유럽연합도 싫어했습니다. 유로존. 그래서 그거를 막 걸고 넘어갔던 거에 그리스의 재정 정책, 그러니까 그 재정 부채에 대한 부분을 끌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부채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국이 스스로가 불혹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독보적 지위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협력을 하거나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근데 독점적 지위나 독보적인 이 여건은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합종연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가 따라지지 않고 러시아가 지금 붙고 있고 그 다음에 남미 대륙이 붙은다면 유럽도 중국에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1위와 1, 2위, 2위의 인구 대국이 인도, 그 다음에 중국이잖아. 그쵸? 네. 네, 하련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쵸? 지금은 22포인트 올라왔어도 맥주에 김 빠져있는 장세입니다. 네, 콜라에 사이다에 김이 빠져있는 거야. 밍밍하다고. 달짝지근만 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단팥빵에 단팥이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미국 시장이 열리는 거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타하는 사람들이야 뭐 각각의 종목에 의해서 단타를 하는 거고 포지션을 갖고 중기 투자 아니면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호흡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숨 고르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종목이 막 움직이나?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22포인트 올라와도 그냥 삼성전자 움직인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주조주들 조선하고 방산 이런 쪽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없거든.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자, 어쨌든 미국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금방 또 느껴집니다. 엔비디아 봐보세요. 독점 붕괴. 그렇죠? 뉴욕 증시 알리바바 돌풍으로 빠진 거예요. 독점 붕괴. 이거예요. 블록화 시켜서 움직이면 본인이 고립될 수 있어요. 지금이 그 상황으로 조금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줄다리기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국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 중국 안 볼 수 없잖아요. 중국만 볼 거야? 인도도 봐야죠. 유럽 시장도 봐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8월달 수출입 좋았죠. 반도체 최대의 매출, 최대의 수출 실적, 자동차 최대의 수출 실적. 제재는 누가 줬어요? 미국이 제재를 한 거잖아. 관세 영향력에서도 자동차 잘 팔았다. 어디도 팔았어? 미국에도 팔았지만 유럽, 다른 국가에도 많이 팔았다. 그럼 다른 국가도 봐야 돼요.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을 안 볼 수는 없죠. 벌써 생각이 다극화되고 있잖아. 실리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자 쪽으로 움직이는 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네, 재영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막 매매해야 될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매매해야 될 거는 미국 시장 열린 다음에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포트와 포지션 어느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지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독점적 붕괴, 독점도 깨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와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이거 다 빅스노볼로 보냈던 거예요. 3조 원 컨테이너 수주 중국으로. 우리 K조선 좋은데 왜 중국으로 갔지? 미국 입항세도 있고 반사이익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효과 줄었나? 3조 원 컨테이너 열척 수주. 국내사 고배 마셨다. 가격 차이? 그쵸?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제품이라도 싸야 사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애국심이 발로되고 그래서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이거는 뭐 할 수 있어. 근데 글로벌에서 한국이 너무 예뻐서 해줘? 그거 아니잖아요. 중국이 싸. 잘 만들어. 약간 좀 떨어지지만 싸잖아. 쓰는데 지장 없어. 그럼 글로 가는 거지. 그쵸? 그러면 뭐예요? 엔비디아. 좋아. HBM 쓰고 AI 칩 좋아. 베스트야, 베스트. 근데 안 팔어.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해요? 자체 생산을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그렇죠? 이게 독점을 붕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계속적으로 하면 미국이 독점적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거기에 합종 연행, 반대극부적 세력들이 규합되게 돼 있다고. 지금 중국 베이징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유럽이 턴하고 그렇잖아요. 턴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으면 미국이 혼자 길이 뛸 수 있어요? 그렇죠.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그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다시 잘해줄게. 그 얘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 없던 일을 하자. 그게 없던 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되겠어요? 벌써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걷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 자, 이 줄다리기를 지금 현재 시장에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와 고평가, 금리 인하 기대가 있고 이 기회가 있는 거고,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거고,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하나씩의 줄을 잡고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줄을 당겨놔야 내 계좌가 탄탄해지고 한 단계 위로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줄을 달기는데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성장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봐보세요. 물론 주가가 등락은 있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산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보자는 거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전력기기 역대급 호황. 역대급이야. 수저 잔고가 10조 돌파. 그래서 올라온 거야. 구리 가격도 올라온대죠. 그럼 이쪽 섹터는 유리한 거네. 그래. 혁혁하게 조방원처럼 주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는데 빠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쵸? 얘는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종목들 업종군에서 수익이 잘 진행되는데 주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이런 것들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올라간 건 올라간 거잖아.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다가 눌리면은 부담스럽다고 아주 고약해다. 한번 내리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지수가 정체되어 있고 아니면은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쪽 종목들은 다 내리는 거야. 다른 것들이 키 맞추기 해도 마찬가지지. 근데 3,000포인트, 3,300포인트를 넘어가고 3,400, 3,500, 4,000포인트 간다라면 이쪽 있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유지되고 좀 더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키 안 맞춰.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8월 시장이 아니에요. 9월 시장이야. 9월 시장은 계절적 약세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대부분이 밀렸어. 그 밀린 거를 제가 쉽게 아주 설명을 드린다면 썸머 랠리에 대한 조정 파동이 들어온단 말이야. 썸머 랠리가 있든 없든. 그쵸? 썸머 랠리라는 것도 계절적 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씨를 얘기하는 계절이 아니에요, 지금.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계절적인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계절적 요건? 이렇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일의 효과. 즉 그 시기만 되면 꼭 오는 효과들이 있어. 그거야. 그러니까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약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았던 거지. 약세 시장 조정장에 막 움직여? 약세 시장 조정장에 의해서 주가가 막 빠져? 그런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더 가야 돼. 그러면 지금은 종목을 교체를 하거나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때지 막 들어가가지고 이거 매매하고 저거 매매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는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거, 한 단계 뛰어 올라올 수 있는 이쪽을 좀 보고 싶은 거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보고 싶은 거야. 이거 전력기기 역대급이잖아. 올라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대급이지. 그 역대급으로 갈 삼성전자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아니지. AI 로봇. 로봇? 이제 느낌이 오시죠? 네. 이런 쪽이야.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툭 하고 튀어 올라온 거잖아. 반도체? 삼성전자? 테슬라 때문에 툭 하고 튀어온 거잖아. 그 다음에 안 가? 툭 하고 튀어 올라오는 부분의 조정이지. 그 다음에 그게 새롭게 발현이 되고 새로운 뉴스가 들어온 그 이슈가 만들어져야 돼. 그게 시장의 방향인 거야. 그 방향이 기류로 만들어지고 그 기류가 주도로 시장을 주도하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됐던 거잖아. 방산. 안 그래요? 그렇게 됐던 거잖아. 조선. 그냥 올라왔어요? 아니지.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 자, 이제는 각각의 기업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이 여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LS전선, 대만 풍력 해저 케이블 1,600억 수주. 10년 연속 수주 성공. 10년 연속 수주 성공했으니까 11년에 수주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기도 하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 근데 10년 연속 수주 성공했잖아. 지금 성공했잖아. 그럼 지금 주가는 올라와야지. 그래서 많이 올라왔어? 빠지지는 않겠네. 그럼 이거와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 그런 쪽을 생각해야지. 유연하게 생각해야지. 유연한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게 투자에 대한 여건을 찾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송에 그 집중도는 있어요. 방송에 집중도가 있고 몰입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 대신에 재미는 없어. 그렇죠? 댓글을 보고 채팅을 하고 종목을 보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해야 좀 재미있는데, 그죠? 근데 놀고 아니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라 즐기고 떠들 그런 시간보다는 집중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번 달에는 상법 개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요것도 한번 좀 마저 볼게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복잡하잖아.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연결을 시킬게요. 부총리까지 사과했는데 대주주 양도세 결론 연말로 미뤄질 듯. 좀 빨리 좀 해라. 사실 10억 이상 한 종목에 투자할 정도면 굉장히 돈이 많은 겁니다. 맞죠? 한 종목당 10억이잖아요. 10억. 그게 대주주 요건이잖아. 그거를 50억으로 늘리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50억이고 그거를 100억으로 늘리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고. 안 그래요? 부자의 기준에 한 종목을 10억 들어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파트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40억, 50억, 100억인데 10억이 뭐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종목.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저는요. 여기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주식을 잘해서 종목당 10억, 20억, 50억씩 막 할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 근데 오지도 않았는데 뭐. 안 그래요? 잠깐만요. 대주주 양도세 빨리 결정하는 게 주식시장이 좋은데 왜 저러는 이해가 안 가요? 그쵸? 물병님 그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사실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결정을 해라 이거야. 결정이 나면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자꾸 주식시장은요 불확실성이 싫은 거지. 좋든 싫든 간에 결정 나면 거기에 맞게끔 합리적 기대,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움직인다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불확실성에 의해서 좋은 종목 안 사게 되고 급해서 사는 게 또 엄한 종목 사게 되고 이렇게 오류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난 이게 싫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 그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회에 대한 요소와 불안 요소가 같이 공존하는데 줄다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줄다리기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누가 주식시장에 있어? 저는 이렇게 재미없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재미있어지죠. 왜냐하면 복선을 깔아놓고 되게 다 설명을 했잖아.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좋아. 끝. 이게 동양적 사고방식하고 서양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접근이 달라. 우리가 주식시장에 필요한 거는 서양적 사고방식이에요. 주식시장 자체, 경제에 대한 여건이 서양화되어 있는 문물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회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와서 보시는 왕원의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투자에 대한 여건을 잡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탁 하고 올라오고 탁 하고 빠지고 빠진다 치더라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맨날 똑같으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얘가 있다라는 이 자체 이거는 저는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구독자님은 10억이면 어떻고 50억이면 어떠냐 이거야. 결정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지. 지금 종목당 10억씩 매매하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이 있는데 여기에.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종목당 50억, 100억씩 매매할 건데. 그렇지. 그때 가서 바꿔야지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뢰.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모 현상에 의해서 지금 그 공매도 폐지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폐지냐 이게. 그렇죠. 그건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폐지지. 그거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 안 그래요? 압력단체로 움직인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 이것도 빨리 이렇게 결정되든 저렇게 결정되든 간에 시장에 대한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그럼 이런 시장에 대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불확실성이 있고 불안전한 그런 여건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 뭐야? 여기에 계신 구독자님이 해야 될 일이 뭐야?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놓는 거지. 주가가 안 움직이니 얼마나 좋아. 지금 주가가 20포인트 올라온 게 올라온 거야? 어제 44포인트, 43포인트 내렸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생각해? 그럼 빠졌다라고 생각해? 그것도 아니잖아. 그쵸? 뭐 살 건데? 현금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살 거 조율을 해야 되잖아. 조준을 해야지. 어느 거 갈 것 같아? 저는 추세 매매를 좋아합니다. 저는 명확해요.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좋아해요. 전략은 어떤 전략을 써? 시세 추정 전략 써요. 추세가 형성되고 시세가 움직이는 쪽에 추세 매매를 통해서 합니다. 주가가 올라와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가가 바닥이라도 안 사. 추세가 형성됐을 때 사고 싶어. 명확하게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지. 안 그래?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지금과 같은 이 등락장세도 도움을 준다고. 어디 빠졌냐고 지금. 안 빠졌잖아. 안 빠졌잖아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 빠졌어? 뭐가 두려워? 미수 치니까 두렵지. 신용 쓰니까 두렵지. 안 그래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9월달 요 시장을 잘 만들어 가야 연말까지 간다고. 배당보다도, 찬바람이 불면 배당 생각나거든요. 배당보다도, 방어주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줄다리기를 그쪽으로 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지. 단타 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요? 50억으로 결정한다고 그래도 시장 오를까요? 요미님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좋아. 50억으로 넣으면 10억으로 되면 되게 나빠.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되겠냐 이거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부분이 불안하게 작용하니까 빠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불안적 요소에 의해서 빠지는 거잖아. 불안적 요소에 의해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여건에 의해서 빠진다면 그거는 정말 싸게 살 기회잖아. 우리는 그걸 생각하자는 거야. 제발 현상에 대한 부분과 있는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현재에 대한 현상에서 내가 유리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유리한지 이걸 판단하자는 거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지금 현재의 상황과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수도 있지. 그냥 재미있게 뭐 1번 눌러주세요, 2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귀한 시간에 지금 매매해야 되는 이 귀한 시간에 그렇죠. 근데 막 매매할 게 있어요? 매매는 미국 시장이 열린 다음에 해도 돼. 단팥밭에 단팥이 없잖아 지금. 지금 올라와도요 미국 시장 내일 내리면 또 빠져. 지금 내려도 미국 시장 내일 올라와 봐. 또 올라오지. 그럼 거기에 춤을 출 거야? 아니죠. 우리가 성장력이 있고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박혀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가 임팩트 있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오늘 주제를 잡은 것도 금리 인하 기대 속, 그쵸? 기회와 희망에 대한 기대 속에 리스크,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시장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가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거지. 저는 추세 매매를 하고 전략은 시세 조정 전략을 씁니다. 저는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좋아하고요. 지표에 대한 부분에는 EV 에비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여건이 향후에 기업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작용을 할 수 있게끔 ROE가 높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풀어가면은 구독자님들이 어렵잖아. 그렇죠?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 순행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정부 정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기술 개발, 기술력에 대한 부분, AI. 그래, AI 반도체야. 그쵸? 노란 봉투법 나왔죠? 그래. 그러면 기업들이 로봇 안 사겠어요? 사겠지. 로봇 시장 커질 거 아니에요. 로봇주. 조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난리 났죠. 배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조선 많이 올라왔잖아. 그래서 주변에 지금 난리 났어. 전쟁 나고. 무기 필요하겠죠. 오죽했으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빌어서 병력 빌려가고 무기 빌려가냐고. 그러면 방산주 올라오겠죠. 그래서 올라왔잖아. 그거야. 미리 움직인 거잖아. 우리 미리 움직일 걸 봐야지. 이해되시나요? 요까지 이해되셔요? 요까지 이해되면 50억으로 결정하면 장이 오른다고. 아휴, 이게 단편적인 거지. 그거는요, 물병님 50억으로 결정하면 장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50억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50억으로 결정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10억으로 결정돼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여건에서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팔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걸 못 참아? 못 참으면 단타하는 사람이고 짧게 매매하는 사람이고, 그걸 참아내는 사람은 이거 봐라, 이거 원래 이 가격 아닌데 더 내려오네 이거. 그래? 그러면은 밑에서 사야겠다.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람이 더 많다고. 왜 그걸 모르세요? 단편적인 면으로 보지 말라니까. 진짜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거 물론 다 이해되진 않을 거예요. 각각의 내용이 다르고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나 추적하는 부분이 상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밥보다 주식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피력을 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필요한 종목들 이런 쪽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그러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요게 이제 전조를 깔은 겁니다. 밑에.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쪽을 사는 게 좋은지, 어떤 부분을 보는 건지, 보는 게 좋은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조선주 더 가잖아. 그래 봐. 조선주 이게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갔어도 더 가겠지. 진짜 그죠? 좀 더 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샀어. 그럼 이거 죽은 거잖아. 다시 올라왔다. 팔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같은 좋은 종목이라도 매매 시기와 시점이 다른 거지. 여기서 이 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 라인에서 사면 되잖아. 이 라인. 황금 라인이 지지해주고 있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내려왔을 때 사면 되는 거지. 그걸 급하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지. 조선주가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방산주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방산주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니까. 많이 올라왔잖아. 이렇게. 여기서 사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사냐고. 여기까지 내리는데. 네.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을 수는 있겠다. 그지? 왜? 원체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만약에 이게 LIG 넥스원이 아니라 성장주다.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 사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갈 말에 타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 이게? 아니 가는 말에 타고 앉아 있으면?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9월달 시장이 그렇게 리스크적이고 움직임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기회의 요소도 있는 거잖아. 이 기회의 요소에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택하라는 거지. 오히려 50억, 10억 양도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는 거 있죠. 거기에 우량주들 성장주, 우량주 움직이는 부분이 의외로 빠지면 그거 사면 되는 거네. 오히려 그게 투자자 입장에선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 줄다리기 아닐까? 안 그래? 네. 네이버는 좀 갑니다.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12,500원. 세짱님이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잡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환기시키면서 해보자.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황금 라인 보이나요? 황금 라인 보이면은 1번? 황금 라인 보이면 1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진짜로. 여기서 사는 게 낫죠? 여기서 꼭대기에 사는 것보다 쫓아가는 것보다. 봐보세요 이거. 맞아요? 맞으면 1번. 맞으면 1번. 진짜로 맞으면 1번. 맞으면 1번. 자 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한번 볼게요. 어디서 사야 돼요? 네이버? 네이버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는 거 맞죠? 여기서 사는 거 맞잖아 지금. 정확히 황금 라인 들어와 있잖아. 가는 거잖아 그죠? 왜 여기서 살려고 그래? 여기서 사야지. 봐보세요 이거 황금 라인. 황금 라인. 지금 저는 갈말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이해가 되나요? 진짜? 네이버 지금 얘기해 주신 거잖아. 그죠? 비교를 한번 해봐봐. 여기서 사는 게 맞는 거잖아. 그 네이버 여기 와 있는데 왜 안 사냐? 자신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확고한 정보와 그리고 내가 조사한 부분과 의지가 있고 줄다리기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이라도 샀겠지 그지? 어제 샀겠지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사지. 그렇잖아요. 주가가 빠질 때 사는 건 아니다. 그지?
주가가 낮았을 때 사지. 이해가 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공감이 가나요? 진짜로. 그죠? 공감이 가나요? 전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이거 올라옵니다. 저거 뭐 합니다. 아, 이렇고요, 저렇고.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제가. 저는 마스터 핍이었어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아주 좋게 작용할 건데 불안한 거야. 그냥 올라오면 좋아? 만약에요. 구독자님들,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국경제TV 쪽에 들어오신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쪽이 좋은 건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자 이제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갔어. 무지하게 올라가. 아 지금 뭐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 안 가면 어떡할 거냐고. 내릴 때는 같이 내렸지. 안 그래? 주가 내리는데 그거를 체계적 리스크라고 그러거든. 주가 내릴 때는 같이 내렸어. 그래서 체계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선물이나 옵션 파생을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는데 증거금이 너무 많이 잡히잖아. 파생을 잘못하면은 골로 간다. 완전히. 그러니까 안 하고 기다려서 뭐 일단은 내리는 부분에서 으쌰으쌰하고 참아냈는데 인내한다라고 치고 근데 올라와 이제부터. 자 이제 3164가 아니라 3200, 3300, 3500, 3600 같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달라. 뭐가 올라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갖고 있어? 정말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뭔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거를 할 때야. 그게 조준이야. 이 조준을 할 때지. 네? 토끼 잡으러 뛰어다닐 때는 아니라고. 네. 토끼 잡으러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고. 그럼 조준하면서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조준에 해당돼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 거기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저는요 삼성전자가 좋고요.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그죠? 예, 협력업체가 좋은 것 같아요. 내리더라도. 그리고 AI 붙어 있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뭐 많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올라오고 있고요. 로보티즈 움직이고 있고 SP 시스템스 이것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SP 시스템즈도요. 지금 라인 이거 괜히 그려놓은 거 아닙니다. 제가요 예전에 SP 시스템즈 여기서 이게 다 매도한 자리거든요. 그 여기까지 올라온 거 이거 황금 라인이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황금 라인이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 여기에 이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안 잡힐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이 SP 시스템 또 안 사세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SP 시스템 또 안 사세요? 또 사야죠. 근데 언제 살 건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저는 여기서 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내가 누구 다 봐왔던 거지. 저는요 여기서 팔았으니까 수익 챙긴 거고 얼마 차이도 안 나. 저는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올라와서 여기서 안 차요. 저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더 높게 사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건 시간 가치야. 그래서 여기서 살래. 이해되나요? 지금부터 갖고 있어야 돼? 옆으로 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계속 눌려서. 그러니까 적정 부분 현금을 빼놔야 되는 거잖아. 현금을 빼놔야지. 그 현금이 혹시라도 이런 거에 들어가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보여요? 황금 라인 보여요? 황금 라인 보이면은 2번, 이번에는. 혹시라도 이런 거 사면 어떨까? 황금 라인? 이렇게 움직이면.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다 보고 있는 거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물도 안 먹었다. 이거 SPG야. 이제 알겠죠? 이건 무슨 종목이야? 이거 AI 로봇 관련된. 네. 움직이지도 않았잖아. 너는요, 움직이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갈만해 타자고. 가는 말 쫓아가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진짜 제가 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준비해서 보고 있는데 구독자님들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착시일까? 혹시 지금 빠지는 것일까? 아니면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시일까? 어디 결정 내리고 싶어요? 구독자님도 어디 결정 내리고 싶어요? 저는 둘 다 아니야. 저는 둘 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결정 내릴 건데 저는 확고해요. 시장 안 망합니다. 시장 100서부터 움직인 거야. 100서부터 지금 3165까지 움직였다고요. 3165인데 이게 3000포인트 깨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거라고요. 시장 안 망합니다. 경제는 조금이라도 성장해 간다고. 개차반처럼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정치에 의해서 뻐그러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성장한다고. 우리나라 가나보다 못 살던, 가나,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잖아. 필리핀보다도 필리핀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잖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럼 뭘 해야 돼요? 제가 누구예요? 저 마스터 PB. 추세 매매를 해야 되고 추세가 형성되는 부분을 봐야 되고 전략은 시세 추종 전략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은 2번. 네. 이해가 되시면 2번. 그렇죠.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거는 본인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50억, 100억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움직이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 수익 좀 챙겨내. 진짜. 나는 20% 수익인데 챙겨냈잖아. 진짜. 안 챙겨낼 거야? 나 유일로보틱스도 팔아서 23% 수익 챙겨냈는데. 예? 지금 일부 내려오면 다시 살 건데 뭘. 예. 지금 내가 판 가격보다 내려와 있잖아. 다시 사도 되네 뭐. 그치? 지금 팔아내라. 지금. 챙겨내라고 지금. 챙겨내. 안 그래요 지금? 그리고 이거 살 수도 있는 거잖아. SPG. SPG 좋아요. 공부해봤어요? 예전에 매매했던 걸 보여드릴까요? 여기 다? SP 시스템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매매했던 거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SP 시스템즈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아니 이거 조금 더 크게 이거 보실래요? 예전에 움직였었던 여기 이 황금 라인 보여요? 황금 라인 보이면은 지금 2번이라니까요. 세 장이 2번. 네. 황금 라인 보이면 2번. 이거 봐봐봐. 황금 라인 보이면 2번. 이거 무지하게 재밌는 시장이 종목이었었어요. 그냥 따블이었어. 그냥. 따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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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 이게 6,000, 7,000원이잖아. 7,000원. 요거 12,000원. 거의 더블이지. 요거 8,000원이잖아. 요거 15,500원. 더블이지. 여기서 10% 못 내? 에이, 정말 진짜. 이렇게 매칭이 될 때가 있어. 이때 한 번 더 하는 거야. 지금 막 단타 치고 막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돈을 모아놓고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해가면서 조준경으로 봐야지. 뭘 볼 거야? 어떤 조준경으로, 어떤 룰과 규정을 갖고 있는 조준경으로 무슨 종목을 볼 건데? 무슨 종목을 볼 건데? 자,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종목은 제 유튜브에서 하자고. 네. 지금 와우넷이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 TV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게 지금도 열려 있어요. 제 유튜브. 우리 담당 PD님이 제 유튜브 빅스노버라고 제 유튜브로 올려주셨는데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조금 있다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공개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자, 이거 한번 봐주시죠. 화요일. 지금 화요일인 상황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에는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밤 10시. 밤 10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때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화요일, 목요일. 이건 항상 하는 밤 10시 라이브예요. 토요일 날에는 낮 10시. 밥보다 주식은 낮 10시. 그쵸? 낮 10시에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밤 10시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항상 열려요. 그리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요거는 일정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요일 날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엽니다. 월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열어요. 수요일 날 방송국 갔다 와서 열을 수 있어요. 금요일 날은 요거는 뭐 멤버십이라는 걸 뭘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요. 그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고 있으니까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돼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네.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빅스노우볼 있죠. 빅스노우볼. 이건 텔레그램이에요. 빅스노우볼. 빅스노우볼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사들 있죠. 이거를 다 볼 수 있어요. 벌써 보냈어요. 지금 다 보냈어요. 아침에 일찍. 그것도. 그러니 정보를 갖고 있고 정보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투자자 본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여기에 계신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마찬가지로 본인이 확고하게 보고 있다면 올라와도 더 살 수 있는 거지. 내려와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의 가격에서도 충분히 더 담아갈 수 있는 거죠. 다만 비중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네. 그죠. 분할 매수해야지. 그죠. 이렇게 종목을 찾아가는 거야. 정말 여기에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다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고, 저 또한 잘 준비를 해서 알려드려서 정말 진짜 열심히 잘 들었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의 상황은 이렇게 진행된 그런 여건이고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주도주 여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 봐보세요. 방산주도 그대로. 그렇죠? 원자력은 약간 좀 그렇고 조선주도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시장이 25포인트 유지된 거예요. 삼성전자도 1550원 이렇게 올라오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4,500원 올라오면서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 유지되어 있는 이 부분이 향후에 더 올라온다라고 본다면 사야 되는데 저는 뭐 조선하고 방산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새롭게 부각되는 새로운 이슈와 뉴스거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3,500포인트 이상 4,000포인트 이상으로 넘겨갈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갖고 있는 핵심 주도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쵸? 얘 자꾸 올라오네. 네. 우리 큰 누이는 지금 자메이카 갔어요. 자메이카. 여기가 지금 댄스 리버풀이라네. 지금 계속. 네. 좋네. 나도 자메이카 가고 싶다. 해외 여행이나 좀 가야겠다. 나중에 진짜. 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저는 뭐 주식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전 신입사원서부터 주식시장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주식시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여행이라는 것을 꿈도 못 꿨어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에도 일주일 정도 휴가 기간이 있잖아요. 휴가 기간을 다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나눠서 하루나 이틀 정도 쓰는 거.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써본 적도 없어요. 차라리 휴가 기간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예전에는 회사에서 휴가를 안 가면 휴가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일률적으로 다 쓰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딱 한 번, 제가 여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일주일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지점장이 있을 때는 휴가 쓰고도 나와. 왜냐하면 휴가 쓰라고 그러니까. 휴가 안 쓰면은 뭐라고 막 그러니까. 비용으로 발생이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휴가 쓰라고 그래서 휴가 쓰고 휴가 기간에 지점 나가가지고 일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구독자님들, 우리 회원님들 마찬가지고요. 여행도 다니시고, 왜냐하면 매매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각각의 국가에 인터넷망이 잘 정비가 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요. 단타까지는 힘들겠지만 포지션 갖고 매매하는 사람이면 매도 걸어놓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판다.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사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랬으면 좋고. 진짜 뭐 저는 물병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이 재미없으면은 안 하지. 재미없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시장이 어렵고 힘든 것도 재미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에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게끔 만들어 주거든. 내가 사고 싶은 게 더 싸지고 있다고.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지. 갖고 있는 거 빠져요. 그건 몰빵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그런 식으로 투자하라고 그랬어. 그죠? 아니 계좌를 운영을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매매하면 이거 되겠어요?
그쵸?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이제는 밥보다 시간이 지금 내가 연결을 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밥보다 주식 시간이 11시 20분까지야. 한국경제 TV로 송출되는 밥보다 주식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